또 어제 보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것 중에서 최근에 그 코닝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제 또 올랐어요. 요날 요거 움직이면서 주의 깊게 보고 봐야 된다고 싶었는데 그냥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닝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유리기판 이거 아닙니다. 유리기판은 해봐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매출의 지금 현재 기반이 뭘 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는 게 광섬유, 광통신 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AI 서버 쪽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1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매출이 연간, 앞으로 3년간 플러스 24%씩 연간 늘어난답니다. 그럼 주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광섬유, 광통신. 이쪽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AI가 결치는 뭐 반도체, 거기다가 뭐 무슨 액침 냉각,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막 붙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분야가 통신 쪽입니다. 광통신 분야. 이쪽도 얘가 얘기하는데, 그러네? 그러면 요것도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LS에서도 투자 1조까지 떠서 해저 통신 광 케이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를 만든다는 것들도 이런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다음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한광통신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말이 광통신이어서 글로 가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이름은 맞는데 네.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품목을 봐야지. 또 주가도 1,100원이에요. 이게 신뢰가 안 들지 않습니까? 동전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 파이버 거래량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네. 그래서 이쪽이 좀 관련된 뭐가 이제 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붙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시총이 작아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우리도 하는 게 쪽이 아마 대기업들도 있어요. 뭐 코로인더도 있고 뭐 효성 쪽에서도 있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업부로 부각시켜서 이제 끌어내는지는 돈 된다 그러면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전환시킨다 그러면 그거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딱 될 만한 거 있었으면 그냥 바로 탔을 텐데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뭘 갖고 움직이든지 근데 분명히 저렇게 움직이게 되면 뭘 갖고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제 또 애플 관련된 얘기 그냥 지금 근데 시장에서 기대감은 애플도 그렇고 네. 이번에 삼성전자 이번 언팩 행사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본격적인 AI 핸드폰 그 스마트폰 네. 이 뭐지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혜주들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던데 수혜주 말고 그냥 애플 사세요. 그냥 그러면 네. 수혜주 말고 그냥 삼성 사면 돼요? 그게 낫죠. 차라리 수혜주보다 근데 미국은 또 수혜주가 강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애플 진짜 수혜주는 쿼보, 뭐 스카이워크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최근 들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국의 차라리 미국이라기보다 중국 계열 쪽의 회사들이죠. 중국에 자본 들어가 있는 회사들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글로벌 PC 출하량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돌아서기 시작해요. 2분기가 3% 2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2분기 한 3%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오랜만에 나온 숫자예요, 이거. 이렇게 증가하는 쪽들. 그러면 이게 PC도 돌아서고 스마트폰도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AI PC 쪽에서 AI 스마트폰 쪽에서 가장 강자가 다 하시는 것처럼 갤럭시 S24 지금 상반기 중에 AI 핸드폰 쪽에 거의 점유율 50%입니다. 아주 강력한 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 이거 했어. 그러면 다음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해서 빈집 약간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점유율 떨어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오늘 또 발표했던 폴드 시리즈 갖고 이걸 얼마나 좀 부각을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폴드는 원래 잘 팔리는 모델이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아마 삼성은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애플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말 없이 온디바이스 AI인데 이거 관련주들 이거 찾기 이제 짜증나고 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핵심은 메모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이 얘기로 나올 거고 거기다 차라리 SK하이닉스 플러스 알파 모멘텀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던 거 아시죠? 너무 확대시켜가지고 또 관련주 뭐 해서 움직이는 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은 우리가 관련주 하면은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오르는 그 이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야기가 연결되는 스토리가 연결되는 뭔가를 찾아내니까 나중에 좀 허무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통신에 꽂혀가지고 이걸 막 검색하고 찾다 보니까 에이 그냥 코닝이 제일 낫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매매를 너무 어렵게 하는 것과 뭐 찾아서 또 공부해서 가는데 쉽게 하는 거의 차이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광통신 쪽이 움직일 뻔도 했었는데 네.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이번에 삼성이 또 우리 다음 기술로 그 기술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광섬유를 같이 광통신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다른 회사들보다 늦어요. 2년이나.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광전자죠. 그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삼성이 늦다 보니까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다락이구나 이런 쪽으로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감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거 다 얘기했던 얘기고 인터넷 얘기했던 얘기고 제약 쪽은 조금 올라오는데 의외로 31조까지 들어왔네요. 작년에 네. 의약품 규모가 우리나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쭉 가다 보니까 나오는 약간 이제 또 물리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 보는데 아직은 네. 그래서 아마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계속 또 이쪽도 돌아가긴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수입 매수 들어가는 건 뭐 삼성중공업 잘 아실 거고요. 그냥 저는 이겁니다.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쭉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매매하는데 네. 그냥 갖고 그냥 쭉 갖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SKC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쪽의 종목인데 이게 출렁출렁이긴 해요. 그럴 때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매매를 SKC는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네. 빠질 것 같으면 미리 빠졌었겠죠. 그래서 안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자리를 지지하면서 다음으로 전환된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나옵니다. 저항이 나오는데 거래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 그러면 저항 약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근데 이거는 실적보다도 약간 이제 희망도 같이 담겨 있는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감안하시고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뜨는 종목들 보시면 다 업종을 한번 딱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다 뭐냐면 내전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SKC는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장비주로 뜨고 있는 어제 이제 폭락했다고 시간에서 폭락했다는 HB 테크놀로지 기업 내용 딱 보시면 뭐가 있냐면 LCD, OLED 검사 장비.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냐? 유리기판 검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랑 다 연결이 돼 있고 JNTC, JNTC도 보시면 강화 유리 및 휴대폰 이 강화 유리 사업 부분을 하죠. 그렇죠. 커버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휴대폰 커버 글라스 만드는데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이게 글라스죠. 결국에 이 글라스를 유리기판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JNTC도 거기에 이제 묶여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을 왜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냐? 결국엔 이거죠. 유리기 소재보다 더 딱딱하고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이제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전달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력 소비도 우수하다. 그래서 꿈의 기판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네. 유리를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 회로를 입힐 정도로 하려면 그 유리를 소재를 뭘로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강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유리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래를 쓰는지 이것까지 다 이제 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몇 년 동안 했냐면 2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지금 성과가 이제 막 나와서 SKC가 만든 자회사죠. 뭐 미국의 그 머티리얼즈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이거를 처음 지금 양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양산을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공장에서 지금 열심히 이번 달부터 찍어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님이 미국에 갔죠. 음. 갔는데
그날 다 급등을 한 겁니다. HP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가 최태원 회장이 미국의 앱솔루스를 방문하면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유리기판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하는데도 26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럼 왜 26년이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기도 26년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붙이는 회사와 같이 붙여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패키징도 해봐야 되고 다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회로도 그려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다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TSMC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기판을 적용한 이 기판을 가지고 패키징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험을 한 이후에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적용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까 뭐 김민수 대표님이 잠깐 얘기하고 가셨지만 아직 실적이 나오기는 멀었다. 그리고 기술도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SK 앱솔루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년에 본인들도 양산한다고 하고 있고 LG 이노텍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했던 회사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강자가 될지는 지나봐야 한다. 그럼 우리나라만 하고 있느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 뭐 AMD, 앱솔릭 우리나라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뭐 유니마이크론, 뭐 DMP, 스콧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게 보통 지금 인텔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이거를 사실 화두를 던진 회사인데 2030년 내에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들도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맞물려서 이걸 딱 26년 양산이라고 보면 뭐랑 지금 비슷하냐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꿈의 배터리와 꿈의 기판이 지금 26년에 다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뒤에 좋아질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점들은 다들 이제 뭐 아시니까 이제 뭐 아시는 게 하기보다는 뭐 뻔하죠. 그냥 전기 덜 먹고 회로 잘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열 많이 안 나고 그러면 요즘 뭐 가장 이슈가 발열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 발열이 덜 된다라고 하면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 지금 이제 이게 유리기판이 처음 나오면 서버용 기판이나 AI 가속기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 비싼 칩에 들어갈 텐데 대부분 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가겠죠. 열이 줄어들면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냉각을 하는데 전기를 따로 안 써도 되죠. PUE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거를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와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1에 가깝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막 북극에다가도 막 만들고 뭐 저기 막 심해 해저에다가도 막 집어넣고 막 이러죠. 지금 우주에 보낼 계획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마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전기 요금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발열 문제도 해결되고 전기도 덜 들면 사실은 꿈의 기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가 지금 나노 뭐 지금 2나노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3나노, 2나노, 1.4나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게 더 내려가기 어려우면 뭘 바꿔야 되냐면 패키징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럼 패키징을 잘하려면 이 유리기판이 또 필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첨단 패키징을 가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FC, BGA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크기를 키우려면 결국엔 유리기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SKC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기도 맞습니다. 그 경쟁 예. 구도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두 회사의 지금 SKC는 정말 그 주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기대감을 예. 삼성전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SKC보다는. 삼성전기는 이제 MLCC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근데 FCBGA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면서 생산 양산 들어간다고 하면서 삼성전기도 다시 부각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MLCC는 현금을 창출해 주는 거고, FCBGA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막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CBGA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 FCBGA 수율이 30%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가. 네. 근데 고객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보전되는 겁니다.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는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만든 FCBGA도 당연히 그러면 30%가 되면 다행이겠죠. 근데 이 사업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유리기판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리고 두 회사가 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장점은 디스플레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룹사에.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던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삼성전기가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SKC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그래도 지금 대장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언카운터블. 그렇죠.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동박으로 까먹고, 그다음에 좀 화학도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뜬 거죠, 유리기판이. 근데 유리기판은 2년 뒤에 양산을 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왜 SKC에 주목을 하냐?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산이 가장 빠를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KC는 좀 과하다. 이게 언제 빠져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보시면 근데 주가가 이때 이렇게 올라간 거죠. 21년도에 올라간 거는 유리기판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동박으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빠진 거는 동박 때문에 빠졌고요. 올라온 거는 지금 유리기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가 저력은 있는데 조금 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기나 삼성전기 최근에 무겁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미래의 유리기판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도 돈을, 삼성전기 지금 MLCC도 잘 되고 있고 FCBGA도 이제 막 진출했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기가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죠. 애플로 돈 잘 벌고 있는데 뭐 그냥 애플 잘 나가면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애플 때문에 돈 잘 벌고 있는데 유리기판이랑 FCBGA 사업도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오히려 LG이노텍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나아 보인다. 아무래도 규모와 자금력이 되는 것들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가 생산 시설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돈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SKC가 주목받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약하냐면 미지에 약합니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랑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너무 사대주의가 좀 섞여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SKC 좋게 보지만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 SKC를 좀 좋은 회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피롭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하기엔 더 좋죠.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리고 그렇기 좀- 때문에 오히려 길게 묻어놓는 건 이노텍이나 전기를 사놓으시고, 차라리 매매를 할 거면 뭐 피롭틱스라든지 아니면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사지 마시고 거기 불성실 공시법인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정리를 했는데 기가비스가
유리 검사 장비 테스트를 완료했다라고 해서 기가비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도 많이 가격 조정이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졌고요. 주가는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검사 장비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뭔가 양산을 하고 해야 검사 장비를 할 텐데 지금 HBM 검사 장비주들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수율 안 나온다고 하니까 뭐 더 좋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신저가를 계속 찍고 있는데. 예. 오히려 대장은 1차 대장은 피롭틱스였고요. 네. 그다음에 YCK는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조정 잘 받고요. 삼성 관련주로 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오테크닉스의 장점은 레이저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그러면 유리기판에 아까 얘기했던 TGV 공정에 구멍을 뚫는 거를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고요. 커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오테크닉스를 주목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SKC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LG 이노텍,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가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가장 투자하기 제일 편하다. 그리고 다른 본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유리기판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피롭틱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되고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기가비스 같은 건 튈 수는 있다. 그 다음에 SKC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C 또 기대감 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이 볼 땐 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은 대장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안전빵으로 좀 가자. 뭐 이렇게 보면 예. 다른 걸로 돈 벌고 있으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